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우리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걸 선물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애라는 걸 잘 하려면 전화나 카톡을 할 때도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선물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험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나는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나는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아무래도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던 남자를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그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여자 혹은 남자가 혹시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는 거는 아닌지 걱정이 되고 그 이성 외에는 어떠한 생각도 나지 않고 계속 괴로워했던 적이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만 딱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을 선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있다가 없다가 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밀당의 원리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것의 반대는 뭐냐? 상대방에게 그리움을 선사시켜주지 못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나를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대는 상대방이 항상 예측할 수 있게 행동을 하는 거고 지루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연락해서 야, 밥 먹어라. 전화해가지고 너 뭐 했어? 궁금했어. 아, 너 요즘에 뭐해? 왜 이렇게 연락 안 해? 아,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따지고 상대방에게 계속 다그치고 나에 대한 마음을 쉽게 만드는 거죠. 마치 어머니의 밥상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연락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그리움을 선사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만들려면 밀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먼저 여러분들이 대화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카톡이나 전화를 하더라도 항상 대화가 우리가 마무리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아쉬워하지. 우리가 계속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아, 나 너랑 대화하고 싶어 죽겠는데 언제 오는 거야? 너 제발 와. 그러면 걔가 오겠어요? 아, 얘는 맨날 기다리고 있고 부담돼. 아, 얘가 맨날 나한테 귀찮게 계속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대화를 신청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점점 그리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할 때도 있지만 연락을 안 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연락을 먼저 끊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즉 저번 시간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지 않아야지 상대방이 나에게 매달릴 수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될 것 첫 번째, 항상 먼저 카톡이나 전화를 마무리하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톡 대화가 한 3-4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 대화를 마무리하십시오. 저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뭔가 대화 소재가 완전히 사라져서 침묵하기 전에 대화를 마무리하십시오. 카톡이랑 얘기했을 때처럼 한 3-4번 대화를 주고받으면 대화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 저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전화가 들어오네요. 제가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아쉽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지금 대화가 잘 돼갔었는데 아쉽네. 이 사람 이렇게 바빠. 이러면서 아쉽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 사람이랑 한번 통화를 하면 한 3-4시간 질릴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상대방이 아, 너무 지치는데요? 아, 이제 그만할까요? 라고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루하게 만들고 질리게 만드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과연 가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무조건 먼저 대화를 마무리하시라. 그리고 본인이 카톡 대화나 전화 대화를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많이 만나본 경험이 없어서 자기가 잘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에게 너무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질문을 하고 너 뭐 했어? 요즘에 뭐 해? 요즘에 연락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최대한 줄이십시오. 연락을 안 하시는 게 본인의 매력을 안 깎아먹는 지름길입니다. 본인이 어머니 밥상처럼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절대 최대한 연락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연락을 해야지 데이트까지는 성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의심하고 구속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을 이 전화나 카톡을 하면서 벌써 여러분들을 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기도 전에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을 하던 간에 문자나 카톡을 한번 보내면 답장이 올 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하루가 넘도록 없다? 그러면은 답장이 혹시 잘못 갔을까 봐. 통신상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 확인차 연락을 하려는 심리들이 발생을 하는데 설령 카톡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 갔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대로 연락이 없으면은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연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형으로 보냈을 때는 한 달 후, 아니면은 이제 카톡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 짓는 문장을 보냈다면 당연히 대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 연락을 확인을 못할 정도로 정신없는 남자나 여자라면 사실 자격미달이죠. 만약 사귄다고 하더라도 여자나 남자가 연락을 확인을 못할 때마다 내가 챙겨줘야겠습니까? 야, 이렇게 너 전화가 안 돼. 이렇게 카톡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프라이즈 이론에서는 아예 안 맞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딱 얘기한 대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카톡을 한번 보내면 답장이 올 때까지 절대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 카톡 대화에 서툴다면 한번 보내는 카톡의 문장 수가 2줄이 넘어가시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2줄 넘어가게 보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얘기했지만 한 번에 딱 하나만 카톡 보내는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이 2줄 안에다 쓰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는 것, 장문을 보내고 싶다라는 건 사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한다는 거고 상대방과 잘 돼보려고 노력을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프라이즈성을 현저히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1번과 2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질리게 만드는 아주 지름길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지키세요. 카톡이 2줄 넘어가게 보내지 마십시오. 자, 네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용건만 간단히 정하고 미리 생각을 해두고 연락을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수가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고수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연락을 해야겠다, 어떤 용건으로 대화를 해야겠다는 목적을 갖다가 항상 정하고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정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뭐 하겠어? 뻘쭘하죠? 영숙이니? 오빠 왜 전화했어? 그냥 뭐 전화했는데, 뭐 하면서 쓸데없이 중언부언 떠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너랑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태도를 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질리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래서 항상 용건을 정해두고 연락을 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제가 빌미잡기에서도 항상 원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죠.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되니까. 내가 비위를 맞추고 상대방에게 쫓아다니는 사람은 상대방이 넌 뭐 좋아해?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뭐 해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가 좋으면 나는 항상 좋지 뭐 이러면서 그 질리게 만드는 행동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셔야 되는 행동은 미리 항상 용건을 생각해 두고 용건만 간단히 이야기한 후에 카톡이나 전화를 마무리하는 연습을 해라.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수가 되기 전까진 말이죠. 웬만하면 이 룰들은 다 지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자신이 가장 편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카톡이나 전화를 하십시오. 자신이 가장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순간을 만드세요. 나는 그때는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순간이야 라고 하는 순간을 만드십시오. 모든 일이 끝난 후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이라던가 모든 일상이 정리된 후 조금이라도 조급한 마음이 들면 전화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카톡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움직이면서 연락을 받거나 일하는 중에 카톡을 연락을 받고 답장을 보낸다던가 씻는 중이라던가 밥 먹는 중, 이럴 때는 전화가 오더라도 카톡이 오더라도 절대 전화나 카톡에 대답을 해주지 마세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괜히 긴장하고 급한 모습만 보여줘서 일을 망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서 걔가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빨리빨리 답장을 해줘야지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동안에도 핸드폰 붙잡고 다니고 뭐 씻는 중에서도 핸드폰 붙잡고 있고 밥 먹는 중에서도 핸드폰 붙잡고 즉각적인 답장을 해주려는 노력을 하시는 그 찌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에게 너무 조급한 마음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맥락에 안 맞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고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자들이나 남자들 굉장히 싫어해요. 항상 준비가 됐을 때 연락을 해야지 카톡을 즉각적으로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는, 여러분들이 초보라면 이게 막 이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여유 있게 얘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으시면은 웬만해서는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만 카톡이나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대화가 이상하고 끊기고 미안하고 미안한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일할 때는 핸드폰에 신경을 잘 못 써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연락해 줄게, 혹은 일 끝나고 집에서 씻고 밥 먹고 연락해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를 갖다가 그 순간순간 다 쫓아다니면서 답장해 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 말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망치지 마세요. 자, 6번. 제가 빌미잡기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이 카톡이나 전화에는 무조건 용건이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제시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빌미잡기에서 항상 하는 행동이 뭐예요? 원하는 걸 이야기하죠. 찌질하고 가치가 떨어지고 질리게 만들고 사람 숨막히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항상 여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외하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 상대방이 뭐 좋아하는지, 뭐를 흥미있게 생각하고 뭘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질지 이런 거에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연애를 망치시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없어서 가치가 낮은 사람이 돼서 차이고 거절당하는 거죠. 사람을 갖다가 의존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찌질한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돼요. 그 사람들 원하는 걸 자기가 얘기 안 하죠.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은 걔가 뭘 좋아하든 뭘 싫어하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하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비가 주룩주룩 오던 거 보니까 이런 날에는 파전에 막걸리가 진짜 생각나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멘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멘트로 딱 날릴 때. 여러분들이 첫 멘트로 뭐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약간 경험상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과학적인 실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첫 멘트를 날리면은 이 여자들이 잘 받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면 답장을 안 받더라고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상대방이 답장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녕해도 답장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까이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첫 멘트를 잘 날릴까 이렇게 해서 고민을 했는데 딱 제가 많이 성공을 했던 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먼저 원하는 걸 제시를 했을 때가 성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멘트로 그냥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는 파전에 막걸리가 생각나네요. 그냥 딱 던지잖아요. 거의 한 80%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알았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저기 안녕하세요. 뭐 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제시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었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 비위를 맞추면 다 도망가요. 매력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7번 카톡이나 전화를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만남에서의 기대치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톡이나 전화 대화를 많이 하고 연락을 많이 해주면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티키타카를 막 잘하면 이 사람하고 대화가 잘 통하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 연락을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은 상대방이 카톡이나 연락만으로 만족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카톡이 잘 되는데 만약 만나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별로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좀 실망감을 남겨서 이 관계를 망쳐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 상대방이. 그래서 웬만하면 카톡 연락만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물론 제가 남자니까 여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예요. 여자들이 두려워해요. 이렇게 카톡 연락만으로도 참 좋은데 굳이 이제 만나서 또 데이트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좋은 관계 망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카톡을 많이 하고 전화를 많이 해주면은 상대방이 잘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은 너무 연락을 많이 하기보다는 연락은 적당히 해서 호기심만 살짝 유발해서 만나면 제가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만나면은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야지 만나지. 사람한테 그런 호기심을 전달을 안 해주면 안 만나려고 해요.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원리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마찬가지예요. 뭔가 궁금해져야 만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해준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 8번. 카톡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2줄만 보내라고 그랬죠. 딱 하나씩만 보내라고 했죠. 상대방이 문자 하나 오면 카톡 하나 오면 카톡 하나당 하나씩만 보내야 됩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수가 아닌 이상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9번. 상대방 카톡 글자 수보다 적게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10글자 보냈어. 그러면 우리는 그 10글자 이내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우리가 적게 투자를 해야지 상대방이 우리에게 투자를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도권상 우리가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쉽게. 얘는 왜 이렇게 나에게 투자를 안 하지? 대답은 하고 나한테 반응이 오는 거 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얘를 조금 더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게 만들어야지 상대방에게 잔뜩 내가 좋아한다는 마음에 장문을 써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를 받아줄까 말까? 그냥 갑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낮추고 상대방은 우리를 평가하고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대방 카톡 글자 수보다 적게 보내는 연습을 해라. 한 글자라도 적게 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면 대화를 너무 이어나가려는 행동을 하시거나 분위기를 너무 띄워보려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티콘 같은 걸 보낸다던가 항상 되게 기분이 좋고 업돼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두 번 그러다가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항상 기분이 좋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분위기를 띄우려는 광대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위기를 띄우는 것처럼 노력을 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만들려는 액션처럼 보여요. 마치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할 때 남자애가 별로 웃기지 않은 대화에서 너무 재밌네요. 너무 웃겨요. 내가 저기 했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리액션을 보여가지고 상대방에게 뭔가 부담을 느끼고 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지고 이 사람을 프라이즈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상대방은 프라이즈고 나는 거지나 노예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프라이즈 이론에 안 맞고 여러분들이 차지할 만한 어떤 대상으로 여기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프라이즈 이론을 갖다가 오늘은 좀 기술적으로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카톡 연락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톡 연락 부분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